이번 시간 우리가 배울 내용은 평면 운동입니다. 평면 운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평면에서의 점의 움직임, 평면에서의 점의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가속도, 그리고 그 속도의 크기, 속력 이런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이야기의 출발은 바로 미적분 1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요. 미적분 1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냐면은 이렇게 수직선에서의 점 P의 위치, 그 PX를 점 P의 위치 X를 시각 T에 따라서 변화한다 해서 X 이퀄 FT라는 형태의 표현으로 배웠습니다.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 그리고 이 위치를 나타내는 T에 대한 함수 FT를 T에 대해서 미분해 준 결과가 dx dt, 즉 F'T의 값을 우리는 시각 T에서의 똑같은 이야기니까 이렇게 복사 좀 할게요. 시각 T에서의 점 P의 무엇이다? 속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즉, 이 녀석은 속도 V를 뜻하는 것이었고요. 다시 한번 속도 V를 역시 시각 T에 대하여 미분해주면은 V'T의 값은 시각 T에서의 점 P의 무엇이었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되었었습니다. 위치라는 것도 좀 색을 바꿔서 적어보도록 하죠. 가속도니까 acceleration A 이렇게 적었었던 거 내용 기억하시나요? 위치와 속도의 미분 관계 미분해 주시고요. 속도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나오고, 반대로 가속도를 적분하면은 속도였고요. 속도를 적분하면은 위치의 값을 알 수 있었죠. 자, 근데 미적 1에서 이야기하던 주된 배경은 직선 위에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점이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던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단어는 기하 벡터에서 우리 평면 운동을 배우겠다 하죠. 눈치챘습니까? 평면에서의 점의 움직임이니까 평면에서 점이 어떻게 움직이며 그 점의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 이 세 가지 정보들을 찾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평면을 하나 나타내야겠죠. 평면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XY 가로 세로 축을 가지는 좌표 평면이고요. 점 P가 이러한 궤적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점 P가 궤도 위에, 지나가는 길 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점 P라는 것은 시각의 흐름에 따라 이런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직선의 형태가 아니라 곡선의 모양인 거죠. 즉, 점 P는 이렇게 곡선의 궤적으로 점점 이동해 갈 겁니다. 아, 얘는 직선 같네. 오해할라. 휘어진 것 같습니까? 자, 이런 곡선의 궤적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의 한 순간에서의 움직임을 살펴본다면은 바로 이 순간에서의 움직임은 휘어진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점이란 것은 오로지 직선 방향의 운동만 하게 됩니다. 점 P란 것은 반드시 직선 방향의 운동만 하게 돼 있어요. 이 위치에 있는 순간 이쪽 방향으로 이러한 정도의 크기, 힘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매 순간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이 점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이런 정도의 힘, 이 점에서는 다른 방향 더 적은 힘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매 점에서 움직이는 운동의 방향과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평면에서 다루듯이,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를 하나 좀 더 부연해 볼까 해요. 점피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말은 물리에서 힘의 합력을 배운 친구는 훨씬 더 이해가 빠를 테고요. 자, 어릴 적에 아버지랑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룰루랄라 놀러 다닙니다. 이렇게 가족들끼리 사이좋게 손을 잡고 다니죠. 선생님 그림은 그냥 무시해 주세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최선의 결과입니다. 따로 한번 그림은 배우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가족 여행을 다닐 때 야유회를 가든 진주성에 놀러를 가든 이렇게 가는데 부모님이 나의 손을 잡아줄 때가 있죠. 부모님이 나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하나 둘 셋 하고 하면서 슝 들어 올릴 때가 있죠. 자, 근데 부모님은 아버지가 나를 그냥 겨드랑이를 잡고 양손으로 쭉 밀어 올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이 양쪽에서 나보다 멀어진 위치에서 들어 올리는데 그 순간 본다면은 부모님 각자에게는 그 팔의 방향으로 본인의 몸을 향하여 나를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 행의 결과로서 나는 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진지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뭐 땅을 강하게 발로 밀고 일어나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부모님이 양쪽에서 당겨준 덕분에 나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리에서 말하는 힘의 합력이에요. 양쪽에서 당긴 힘의 합, 그 힘이 합해지는 방향이 위로 증가하던 거다. 즉, 이 힘의 합력이란 것이 벡터의 합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공간에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순간 사진으로 하나 남길 수 있을 정도로 평면의 상황이 있는 거죠. 즉, 이 평면에서 움직이는 점피에서의 움직임의 방향도 우리가 XY축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력으로 이해해 볼까 합니다. 즉, 벡터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벡터의 관점으로 접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각 T에서 X축에서의 위치를 FT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어떠한 델타 T라는 시각이 지난 후에는 이 위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FT 더하기 델타 T 시각의 흐름이 있었다는 거고요. 다시 한번 Y축 방향으로의 변화는 GX가 아니라 시각에 따른 변화니까 GT, 그리고 역시 델타 T라는 시각이 흐른 후에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해 있는 거고요. 그러고 봤더니 이 색깔별 벡터는 둘 다 동일한 거죠. 녹색 벡터끼리 동일하고 분홍색 벡터끼리도 동일한 거고, 그리고 그 각 벡터들을 본다면은 녹색과 분홍색 벡터를 본다면은 각각은 모두 X축, Y축 위에서 X축, Y축 위에서의 움직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미적분 1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시각 T에서 위치가 정해져 있고, 다시 점 P의 위치는 이렇게 FT, GT라고 적을 수 있겠죠. 이것이 점 P의 위치이기도 하고요. 이런 순서상이 나중에는 또 벡터의 이야기로 변환시켜서 보기도 할 텐데요. 이 GT라는 것은 시각 T에서의 점 P의 Y좌표 위치, 점 P의 Y축에서의 위치, 그리고 요 FT라는 것은 마찬가지 시각 T에서의 점 P X좌표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미적분 1에서 했던 것처럼 요 ft, gt 함수들을 각각 미분해 본다. 그 미분한 값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f 프라임 t의 값과 g 프라임 t의 값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f 프라임 t는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미분한 것이니까 점 P의 속도가 되는 거고요. X축 속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G'T라는 것은 역시 시각 T에서의 점 P의 Y축 방향 속도를 이야기하는 게 되겠네요. 이렇게 색깔 바꿔주시고요. 자, 평면에서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다시 수직선에서 이야기와 동일한 겁니다. 평면이라 하더라도 x, y축 두 가지의 기준축이 있으니까 각 축에서 본다면은 각각은 수직선, 선 위에서의 움직임과 같아요. 그래서 미적분 1에서 나타내던 것과 모두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새로운 페이지에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평면에서의 점 P가 움직임을 가지고 있을 때 한 점에서 그 점 P란 녀석은 반드시 직선의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직선의 방향으로 쭉 이어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직선으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직선의 방향으로. 즉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가고자 하는 그 크기의 값을 가지니까 점의 운동은 벡터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 점 P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적어 봅시다. 점 P의 위치가 앞선 내용들의 정리입니다. ft, gt 시각에 따라서 xy 좌표가 독립적으로 변하니까 x좌표를 나타내는 함수와 y좌표를 나타내는 함수는 전혀 무관한 형태이고요. 자, 이 점들은 x축 방향으로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그 정도가 바로 dx, dt, dy, dt 시각에 따른 xy의 변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속도 v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 속도의 값들을 속도를 xy 성분의 표시, 즉 벡터의 값으로 나타낸 겁니다. 점을 나타낼 때는 xy 좌표의 정보, 위치를 나타낸 순서쌍이고요. 속도를 나타내면서부터는 이제 벡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x를 미분했다는 거니까 이 녀석은 f't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g't의 y좌표의 미분은 g't를 뜻하게 되네요. 속도의 절대값은, 속도의 크기는 속력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속도와 속력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힘력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도라는 것은 요 한자 뭐 어쨌든 뭐 태권도든 뭐 유도든 검도든 그 단순히 강한 정도만 가진 게 아니라 이런 운동들은 무언가 수련의 의미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그래서 속도는 단순히 크기 정도만 가진 게 아니라 가고자 하는 방향의 정보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속도의 크기는 벡터의 크기에 따라서 dx dt 제곱과 dy dt 제곱의 합의 거듭 제곱근이 되겠고요. 또 달리 표현한다면은 f't의 제곱 그리고 g't의 제곱, 이 둘의 합의 거듭 제곱근과도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속도 a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f'(t), g2't라는 이계도 함수의 형태의 표현으로 나타내겠다는 거고요. 역시 뭐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본다. 마찬가지 제곱의 합의 거듭제곱근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계속 다뤄오던 그 벡터의 표현과 크게 다를 거 없고요. 미적 원에서 이야기했던 물체의 운동과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다만 벡터 표현으로 평면에서 움직임이니까 평면은 x, y, z 세 개의 축의 정보들, 두 개의 축, 선생님 순간 공간 생각하고 있었네요. 두 개의 축, x, y 방향들의 정보만 담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은 표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 들어가서 한번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록 하죠. 생각보다는 문제는 간단하게 풀리게 될 겁니다. 자, 예제 1번이고요.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에 대한 정보들을 찾으라고 하는군요. 자, 첫 번째. 점 P의 시각에 따른 위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는군요. 자,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Vx라고 해볼까요? X의 속도. 그러면은 속도는 dx dt니까 X 방향의 속도는 X축에서의 속도는 dx dt 시각 t에 따른 도함수니까 3t제곱 마이너스 6t가 되겠고요. y축 방향의 속도는 같이 또 적어주죠. dy dt 2t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속도 v는 속도의 x성분 t제곱 마이너스 6t, 속도의 y성분 2t 더하기 3의 이야기가 되고요. 자, x, y는 각각 따로 정의된 함수인데 벡터 표현으로 하겠다 이렇게 더한다. 무언가 조금 의아스러울 수 있다고도 순간 생각이 드네요. 근데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생각해서 그렇지, 자, 각 벡터들 앞서서 이렇게 x축으로 y축으로 각 축에서 움직임들을 보고 있었죠. f't가 속도가 되는 거고 g't가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라는 것은 빠르기의 정도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다 가진 정보라고 했습니다. 방향과 크기를 다 가진 정보, 즉 벡터의 값들인 거죠. 그럼 얘네들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아이고, 색깔. 자, 얘네들은 이렇게 이 f't라는 벡터, f't라는 게 이 x축 위에서의 움직임이니까 단위 벡터 E1에 대하여 E1 즉 1,0이라는 단위 벡터에 대하여 벡터 E1, 거기에 방향은 x축이니까 어차피 평행한 거죠. 그렇다면 크기의 값만 알려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벡터 f't, 0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y축 방향의 이야기도 0,g't라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단위 벡터 E2가 있으니까 너는 0,1이었으니까요. 그것들이 합벡터라고 했잖아요. 합벡터 방향으로 점 P가 움직이게 된다. 힘의 합력처럼. 그래서 이러한 XY, X 성분, Y 성분을 이용한 벡터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속도 구했고요. 두 번째 가속도를 구하려면은 이번에는 관계들을 알고 있으니까 주어진 벡터, 속도 벡터에서 한 번 더 바로 미분해 주세요. 6t 빼기 6 그리고 2, 이것이 가속도가 되겠고요. 크기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곱의 합 더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마찬가지 x를 미분해 봅시다. x'이라고 이번엔 적어 볼게요. x'은 t에 대한 미분이죠. 1 마이너스 코사인 2t를 미분했습니다. 더하기 2사인 2t, 상가함수의 미분 기억하셔야겠고요. y'를 미분했습니다. 1 마이너스 2 코사인 2t. 따라서 속도 v는 1불 2사인 2t
어휴, 닫으면 안 되지. 콤마 1마 2 코사인 2t. 그리고 가속도 a는 한 번 더 미분 4 사인 2t와 플러스 4 사인 사인이 아니죠. 이거 코사인이군요. 사인 미분 코사인 4 사인 2t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앞서 요거 하나 빼먹었네요. 시각 t가 1일 때, t가 2분의 파이일 때 해당되는 정보를 줬으니까 그 순간에서의 속도는 t에 1만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5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속도를 이렇게 벡터로 표현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속도의 값은 역시 t에 1 대입해 주시면 되니까 0,2 y축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었다는군요. 다시 두 번째 문항에서도 t가 2분의 파이니까 해당되는 값 넣으면 사인 파이니까 0이네요. 1,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1,3이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가속도는 t에 2분의 파이 넣으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4 사인 파이 0 4,0 이렇게 x축 방향 x축 음의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들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냥 미분, 한 번 더 미분, 이게 도함수까지. 그러면 각각 속도와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관계로 표현이 되네요. 자, 한 번 더.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 따른 위치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3분의 파이라는 지점에서의 속력과 가속도의 크기, 구분하셔야 됩니다. 속도와 속력의 차이 구분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속도는 벡터고요. 속력은 크기만 나타내는 거니까 스칼라의 값입니다. 자, 그렇다면 점 P의 위치는 x가 2sin t였고 y가 코사인 t였으니까 그 속도 v는 x를 시각 t에 대하여 미분했습니다. 2 코사인 t고요. 시각 t에 대하여 미분하였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t가 되네요. 그리고 가속도 a는 한 번 더 미분 2 사인 t 마이너스 2 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 자, 언제 t가 3분의 파이일 때의 속력, 가속도, 크기를 묻고 있죠. 그러면 t가 3분의 파일 때의 속도를 먼저 구하시고요. 3분의 파이를 대입합니다.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 되고요. 다시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속도의 크기 절대값 v는 루트 안에서 1의 제곱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의 제곱의 합 1 플러스 4분의 3이니까 2분의 루트 7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속력은 2분의 루트 7이다. 다시 가속도 크기 구할 거고요.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려면 가속도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자, 가속도를 구해봅시다. t에 3분의 파이를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그리고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은 가속도의 크기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3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이 친구도 동일하네요. 2분의 루트 7 아니죠. 어휴, 동일할 값이 아니군요. 얼마냐? 자, 3, 4, 10이니까 2분의 루트 13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른 문제들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이고요. 봅시다. 이번에는 속력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자, 뭐냐?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xy 역시 좌표들이 나와 있고요. 자, p의 속력이 3루트 17이 되는 시각을 찾아라. 속력이 3루트 17이라고 있으니까 속력은 절대값 v, 속도의 크기죠. 따라서 속도 v는 위치를 시각 t에 대하여 미분해준 2t 더하기 1 그리고 4t 더하기 8. 따라서 속력이라는 것은 속도의 크기 2t 더하기 1의 제곱과 4t 더하기 8의 제곱의 합. 전개되기를 4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1과 동류항들 연산시키기 하기 위해서 바로 밑으로 내려야겠습니다. 16t 제곱 48 30이니까 64t 더하기 88 64. 그러면은 20t 제곱 68t와 65의 값이 되네요. 이게 3루트 17이랍니다. 자, 3 근호 안으로 들어가니까 9가 되네요. 17 곱하기 9는 7, 9, 63 153이군요. 루트 153. 이어서 근호 안에 있는 값들끼리 20t 제곱과 68t 더하기 65의 값과 153의 값이 서로 같다. 이 항에서 한쪽 변으로 모두 몰아주면 마이너스 88. 자, 약분될 거 빨리 찾아가 봅시다. 4로 약분되네요. 5, 4, 20, 17, 22. 네. 인수분해 해볼까요? 5t 제곱 17t 마이너스 22 이꼴 0이니까 얘는 볼 거 없이 2와 11로 밖에 인수분해 안 되겠고,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요렇게 되네요. 5와 1 22와 1 플러스 17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22에서 5를 빼준다. 17이란 값 나오죠? 5t 더하기 22와 t-1이 0이다. 따라서 만족하는 t의 값은 마이너스 5분의 22 또는 t의 값은 1인데, 자, 시간이란 거는, 자, 이제부터 준비 시작하면은 카운트가 0에서 쭉쭉쭉 업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t는 언제나 양의 값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22라는 값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유는 t는 양수이므로, 즉 t가 1일 때, 시각 t가 1일 때 점피의 속력이 3루트 17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가속도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죠. 예제 4번 가속도의 크기군요. 크기라는 것은 가속도 구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는 거, 절대값의 루트. t 이꼴 2분의 파이에서의 가속도 크기가 4라고 하니까, 자, 갑시다. 속도 먼저 구해야 되죠. 속도 v는입니다. 미분해 줬습니다. 마이너스 2a sin 2t. 합성 함수의 미분, 건미분, 속미분까지 바로 반영해 봤고요. 마이너스 sin t. 자, 여기까지가 속도고요.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 마이너스 4a 코사인 2t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t. 자, 2분의 파이에서의 가속도 크기가 4라고 했으니까 t가 2분의 파이일 때 가속도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4a 코사인 파이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네요. 상함수 코사인의 값 기억하십니까? 코사인 그래프 요렇게 C자 커브 봅시다. 코사인 파이의 값 마이너스 1이군요. 그래서 4a 되겠고요. 코사인 2분의 파이의 값 0이군요. 자, 이것의 크기, 즉 가속도의 크기는 4a 제곱의 거듭 제곱근이니까 절대값 4a, 그 값이 4라고 하네요. 따라서 만족하는 a의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역시 문제 조건 양수 a로 물어봤으니까 a의 값은 1만 되겠다. 어려운 풀이 별로 없네요. 자, 가속도와 관련된 마지막 문제, 예제 5번입니다. 봅시다.
위치에 대한 정보 역시 나와 있고요. 속력이 최대가 된다. 그럼 속력의 값을 구하는데 그 녀석이 최대값을 가지게 하는 위치와 그때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속력이 최대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속력을 찾아봅시다. 속력을 표현해 봅시다. 일단 속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속도가 필요하지요. t에 대한 미분 1마 코사인 t, 그리고 1마 코사인 t를 한 번 더 미분하네요. 사인 t가 나오겠고요. 자, 그러면은 속력은 속도의 크기 루트 1마 코사인 t의 제곱과 사인 t의 제곱의 합 정리합시다. 1 마이너스 2 코사인 t 더하기 코사인 제곱 t와 사인 제곱 t의 합. 자, 삼각함수 상제관계에 의하여 사인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1입니다. 따라서 2 빼기 2 코사인 t라는 값이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속력의 최대라는 것은 이 근호 안에 있는 값이 최대일 때를 찾아라는 말과도 같고요. 2-2 코사인 t의 최대값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정역 범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t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t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2 코사인 t라는 함수는 뭐 1이 된 거 빨간색으로, 익숙한 대로 흰색으로 바꿉시다. 자,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일단 요거부터 보죠. 2-2 코사인 t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코사인 t의 함수 먼저 그려질 거고요. 대강 그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2 두 배 해준다면은 최대 최소값이 양수 2와 음수 2로 확장이 되면서 그래프는 위아래 대칭되어서 뒤집어지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아니죠, 뒤집어지니까 요렇게 그래프 나타날 것이며 거기에 2까지 더해진다면은 위로 평행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x축이 여기로 가게 되고 2, 4 이것이 2-2 코사인 탄젠트, 코사인 t, t를 보니까 계속 탄젠트 생각이 나네요. 2-2 코사인 t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최대값은 이 지점이네요. 그때 t가 얼마? t는 파이일 때. 자, 점 P의 위치를 구하랍니다. 그럼 점 P의 위치는 t에다가 파이를 대입해 주시면 구할 수 있겠네요. 파이 마이너스 사인 파이니까 0이고요.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2 파이 콤마 2라는 지점에서 속력의 최대값은 마찬가지 속력 크기에 파이를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은 4니까 루트 4가 최대값이 되는군요. 즉 속력은 2라는 최대값 2를 가진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평면운동에서의 속도, 가속도의 이야기였고요. 이어서는 평면운동에서 물체 운동에 대한 선분의 길이와 움직임 거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